김서영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제사 준비를 했다. 10년째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다. 이금자가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서영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기일에 상을 차렸다. 거실 한편에 정중히 모셔진 유골함을 바라보며 서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편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 초기 10년간 금자는 까다롭고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컸다. 어머니, 오늘도 상 차렸어요. 서영은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다. 남편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제사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서영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서영은 청소를 마치고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희망나눔센터에 이경숙 이사장이 오늘 사회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영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그 여성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다. 저희 센터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목소리까지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다. 서영은 급히 거실로 뛰어가 유골함 옆에 놓인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TV 앞으로 갔다. 사진 속 이금자와 TV 속 이경숙.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화장도 다르고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너무 비슷했다. 설마. 서영은 휴대폰으로 TV 화면을 사진 찍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정사진과 비교해봤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얼굴이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준호야. 서영은 남편을 깨웠다. 왜 그래? 이것 좀 봐. 서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이 사람 누구 같지 않아? 준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화면을 봤다. 잘 모르겠는데. 왜? 어머니 같지 않아? 뭔 소리야?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준호는 짜증스러워하며 다시 침대로 들어갔다. 서영은 혼자 남아 계속 사진을 비교해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강해졌다. 저 여자는 분명히 시어머니 이금자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0년 전 화재 사고는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셨다.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TV에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걸까? 서영은 인터넷으로 희망나눔센터 이경숙을 검색해봤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5년 전부터 부산에서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후부터 활동을 시작한 건가?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이경숙에 대한 개인정보는 거의 없었다. 단지 자선 사업가로서의 활동 내역만 있을 뿐이었다. 서영은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시어머니의 다른 사진들을 찾아봤다. 젊었을 때 사진, 중년 시절 사진,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진까지. 모든 사진을 TV 화면과 비교해봤다. 결론은 하나였다. 이경숙은 분명히 이금자였다. 그렇다면 10년 전 화재 사고는 뭐였을까? 정말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 그럼 지금까지 모시고 있던 유골함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지? 서영은 소름이 돋았다. 10년 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걸까? 점심시간에 다시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TV에서 본 그 여자 정말로 어머니인 것 같아. 서영아, 그만해. 엄마는 돌아가셨어. 아니야. 내가 확신해. 저 사람이 어머니야. 서영은 모든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다. 서영아,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억지야. 억지가 아니야. 정말로 비슷해. 비슷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 그리고 엄마 화장할 때 내가 직접 봤어. 준호의 말에 서영은 할 말이 없었다. 맞았다. 화장할 때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
그럼 정말 자신의 착각일까? 하지만 서영은 포기할 수 없었다. 너무 확신이 섰다. 준호야, 부산에 가볼까? 뭐하러? 확인해 보려고. 서영아, 정말 그만해. 이상해. 준호는 화를 내며 회사로 출근했다. 서영은 혼자 남아 다시 생각해봤다. 정말 자신의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걸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직접 부산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날 저녁 서영은 결심했다. 준호야, 나 내일 부산 갈 거야. 왜 갑자기? 친구 만나러.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은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서영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만약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과 그리움은 뭐였을까? 서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서영은 먼저 희망나눔센터의 위치를 확인했다. 해운대 근처의 아담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앞에는 희망나눔센터 이경숙 이사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서영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센터를 지켜봤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이경숙이 나타났다. TV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다. 서영은 가슴이 뛰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저 여자는 분명히 시어머니 이금자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화장,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예전에 이금자는 소박하고 다소 꾸미지 않는 시골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경숙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중년 여성이었다. 이경숙 옆에는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인상의 남자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함께 센터로 들어갔다. 서영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망설여졌다. 그러다가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 이거다. 서영은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이경숙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서영은 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 신청을 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정이요. 서영은 거짓 이름을 댔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잠깐 부산에 머물 일이 있어서요. 센터 직원은 간단한 서류 작성을 요청했다. 서영은 가짜 정보로 양식을 채웠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경숙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리엔테이션 해주실 거예요. 서영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시어머니와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영은 센터에 도착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경숙이 들어왔다. 서영은 숨을 멈췄다. 바로 앞에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목소리까지 시어머니와 똑같았다. 저는 희망나눔센터 이사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은 센터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독거노인들의 안부 확인, 식사 준비, 병원 동행 등의 업무였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서영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5년 전부터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 혹시 화재 사고 후를 말하는 건가?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편? 서영은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재혼을 한 건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서영은 이경숙을 유심히 관찰했다.
말투, 표정, 손짓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다. 점심시간에 이경숙과 다른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 완전히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이경숙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간 살아온 것 같았다. 오후에는 독거노인 가정 방문 업무에 참여했다. 이경숙도 함께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경숙이 한 노인에게 인사했다.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경수가 왔구나. 고맙다. 노인이 이경숙을 친근하게 대했다. 5년간 쌓아온 관계였다. 서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말로 이 사람이 시어머니가 맞나? 아니면 정말 닮은 다른 사람인가? 저녁 무렵 이경숙이 센터를 나서는 모습을 봤다. 중년 남성이 차로 마중 나와 있었다. 아마 남편인 것 같았다. 경수가 고생했어.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서영은 더욱 확신이 섰다. 저 여자는 분명히 시어머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서영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나 확인했어. 정말로 어머니야. 뭔 소리야? 또 그 얘기해?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서영아,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거야. 착각이 아니야. 목소리까지 똑같아.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서영은 답답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은 본격적으로 이경숙을 관찰했다. 말투, 습관, 특징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뒀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금자와 비교해봤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경숙이 차를 마실 때 컵을 잡는 방식이 시어머니와 똑같았다. 왼손으로 컵을 잡고 오른손으로 받치는 독특한 습관이었다. 또한 화를 낼 때 눈썹이 살짝 찡그려지는 표정도 똑같았다. 이런 세세한 습관들은 의식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서영은 이제 100% 확신했다. 이경숙은 분명히 시어머니 이금자였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왜 죽음을 위장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서영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10년 전 화재 사고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먼저 당시 신문 기사를 검색해봤다. 시흥시 아파트 화재, 60대 여성 1명 사망.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로 이금자 씨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서영은 당시 담당했던 병원을 찾아봤다. 10년 전 자료를 요청하기는 어려웠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시신이 발견된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새벽 3시였는데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오전 8시였다. 5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도 의문스러웠다. 화재로 인한 손상치고는 너무 심했다. 마치 다른 곳에서 죽은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서영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다. 10년 전 사건 자료 열람이요? 무슨 이유로 요청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인의 며느리입니다. 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해서요.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게 보통인데.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경찰관은 망설이다가 간단한 사건 개요만 알려줬다. 당시 현장 상황이 좀 특이했어요. 시신의 상태가 화재 정도에 비해 너무 심하게 손상됐거든요. 그럼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 보셨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일치했으니까요. DNA 검사 결과. 그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DNA 검사를 조작할 수 있을까? 서영은 당시 DNA 검사를 담당했던 병원을 찾아가 봤다. 하지만 10년 전 자료는 이미 폐기됐다고 했다. 혹시 당시 담당했던 의사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봤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음을 위장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당시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병원이 있었다.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곳이었다. 서영은 그 병원을 찾아갔다. 10년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10년 전에 이금자라는 분이 다니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컴퓨터로 확인해 봤다. 아, 이분이시네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당시 담당 의사분 만날 수 있을까요? 박재현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셨어요. 서영은 박재현 의사의 연락처를 수소문에서 찾아냈다. 현재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선생님, 10년 전에 이금자 환자 기억하시나요? 전화로 문의하자 박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기억합니다. 왜 그러시죠? 사실은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만나죠. 다음 날 저녁 서영은 박재현 의사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다. 이금자 환자에 대해 왜 문의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분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서영은 이경숙을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다. 박 의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다. 사실 당시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이금자 씨가 화재 사고 며칠 전에 병원에 왔었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어떻게요? 뭔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요? 만약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서영은 가슴이 뛰었다. 그때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박 의사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날 병원에 다른 환자도 왔었어요. 무연고 노인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언제요? 화재 사고 하루 전이었어요. 서영은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화재 하루 전에 무연고 노인이 사망했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우연일까? 혹시 그 무연고 노인의 시신은 어떻게 됐나요? 가족이 없으니까. 무연고 처리됐죠. 그럼 DNA 검사는? 무연고자는 보통 간단하게만 처리해요. 서영은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무연고 노인의 시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 혹시 당시 병원 직원 중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박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영은 충분한 단서를 얻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죽음을 위장했고 지금 이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서영은 이제 시어머니와 직접 대면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며칠 더 자원봉사를 하며 이경숙과 더 가까워질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이사장님,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사실 저는 김민정이 아니에요. 이경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 진짜 이름은 김서영이고 이금자 씨의 며느리예요. 이경숙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TV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경숙. 아니, 이금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버린 게 아니야. 도망친 거야. 뭐에서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금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옥이라니요.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그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집에서는 달랐어. 40년 동안 나를 짓밟고 살았지.
서영은 놀랐다. 시아버지의 그런 면을 전혀 몰랐다. 폭력, 정신적인 폭력이 더 심했어. 매일 나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너희들도, 저희들도 뭐요? 준호는 아버지 편만 들었고 너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잖아. 서영은 할 말이 없었다. 일부는 사실이었다. 특히 너는 결혼 초기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어. 요리가 맛없다고 간섭한다고 꼴 사납다고. 그건 그때는 어렸어서. 어려서? 30살이 어려서? 금자의 말에 서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집에서 40년을 참고 살았어.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 그래도 도망칠 생각을 어떻게 해. 죽고 싶었어. 정말로 죽고 싶었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더라고. 무연고 노인 시신 말씀이시죠? 금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 조사해봤어요. 그래. 그때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금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에서 일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무연고 노인의 시신과 자신의 신원을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 화재를 낸 후 도망쳤다. 처음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막상 자유로워지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 그럼 5년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점점 적응했어. 금자는 어떻게 이경숙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지 설명했다. 지금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윤 회장이라는 분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과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했어. 다 말했어. 그래도 이해해줘. 서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컸다. 그래도 준호는 왜 버리셨어요? 아들인데. 금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준호를 봤다간 다시 못 떠날까봐 일부러 외면했어. 그럼 지금도 그리워해. 매일. 금자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 사실을 말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뭐가 돼? 사기야, 사기. 서영은 금자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아. 준호는 아직도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아요. 제사도 매달 지내고. 그만해. 1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금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일어났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왜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돌아가면 지금 가정이 무너져. 회장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들은 이미 잘 지내고 있잖아. 잘 지낸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서영아, 나도 선택권이 있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건 잘못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봤다. 1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머니, 정말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이미 늦었어. 금자의 단호한 대답에 서영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럼 준호한테라도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안 돼. 준호가 알면 여기까지 찾아올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건드리지 마. 금자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 서영은 혼자 남아 울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새로운 인생을 택한 것이다. 그날 밤 서영은 잠들 수 없었다. 금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족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다시 센터를 찾았다. 금자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어제는 흥분해서 죄송했어요. 나도 그래. 금자도 밤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결혼 초기에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나요?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기억 안 나? 결혼 첫 해 추석 때 내가 내 음식 먹고 짜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짜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 음식은 왜 이렇게 짜죠?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 서영은 그때 일이 기억났다. 정말로 그랬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도 전화해서 어머니가 자꾸 간섭해서 힘들다고 준호한테 불평했지. 어떻게 그걸? 옆방에서 다 들렸어. 서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는 정말 어리고 이기적이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랬어. 내가 뭘 해도 트집 잡고 눈치 주고. 저는 그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어. 갑자기 며느리가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금자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온 서운함이 묻어났다. 특히 힘들었던 건 내가 준호를 내 편에서 내 편으로 만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준호가 점점 나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거 몰라? 서영은 할 말이 없었다. 일부는 사실이었다. 그 전에는 준호가 나를 많이 아꼈어. 아버지한테 혼날 때도 감싸주고. 지금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이제는 늦었어. 금자는 쓸쓸하게 말했다. 어머니, 시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나쁘셨어요? 너는 겉모습만 봤으니까 몰라. 집에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금자는 시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을 자세히 설명했다. 결혼 초기부터 계속된 폭언, 무시, 그리고 때로는 폭력까지.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혼이 쉽지 않았어. 특히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그래도 준호 때문에라도. 준호 때문에 더 못했어. 준호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건 싫었거든. 서영은 금자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궁금증도 생겼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윤 회장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금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우연히 만났어.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금자는 윤 회장과의 만남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는데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다. 회장님한테 과거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 결혼한 적 있다는 것,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위장했다는 것까지. 그런데도 결혼하셨어요?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고. 서영은 윤 회장에 대해 궁금해졌다. 어떤 분이세요? 건설 회사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어.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지내다가 나를 만난 거야. 자식은 없으세요? 딸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아. 가끔 연락해. 그분도 어머니에 대해 알아요? 아니, 몰라. 회장님이 말 안 하겠다고 했어. 서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시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서운했다. 어머니, 정말로 저희 곁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서영아, 너도 이제 이해했잖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나도 그래. 너희들을 버린 게 맞다면 미안해. 금자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럼 이금자는 영원히 죽은 채로 남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 서영은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를 되찾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잃는 기분이었다. 준호한테만은 말해주세요. 제발. 안 돼. 준호가 제일 위험해. 왜요? 준호는 감정적이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럼 안 되나요? 내가 여기 와서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야? 서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었다. 어머니,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위험해. 들킬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서영아, 정말 그만해.
이미 정한 일이야. 금자의 단호한 태도에 서영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뭔데?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것만이라도 준호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것도 안 돼. 왜요?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만. 준호는 반드시 찾으려고 할 거야. 너도 그랬잖아. 서영은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았다. 결국 서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포기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돌아올 의사가 없었다. 해시태그 육화유산과 분노. 서영은 부산에서 며칠 더 머물며 금자의 새로운 삶을 관찰했다. 정말로 이경숙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자선 사업도 진심으로 하고 있었고 윤 회장과의 관계도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서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법적인 문제들이 복잡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영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나 내일 도착해. 어떻게 지냈어?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 여전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준호야, 혹시 어머니 유산 상속 관련 서류 어디 있어? 왜 갑자기? 그냥. 정리해두려고. 집에 있어. 왜? 아무것도 아니야. 서영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금자가 살아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집에 도착한 서영은 금자의 상속 관련 서류들을 뒤져봤다. 10년 전 금자가 죽은 후 준호가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았다. 집, 적금, 보험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만약 금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상속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은 사기가 된다. 준호는 모든 걸 돌려줘야 할 것이다. 서영은 끔찍한 상상을 했다. 준호가 갑자기 파산하게 되는 상황을. 며칠 후 서영은 견딜 수 없어서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야, 내가 부산에서 뭘 봤는지 말해줄게. 뭘 봤는데? 어머니를 봤어. 또 그 얘기야? 서영아, 정말 그만해. 아니야, 정말로 봤다고. 살아계셔. 서영은 모든 경위를 설명했다. TV에서 본 순간부터 부산에서 직접 만난 것까지. 처음에 준호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서영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점점 충격에 빠졌다. 정말, 정말로 엄마가 살아계신다고. 응. 내가 직접 대화했어.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어쩔 수 없다고. 10년 동안 죽은 척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럼 유산은 뭐야? 보험금은 뭐야? 준호가 상속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총 3억이야. 3억을 사기로 받은 거야.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사기꾼이 됐는데? 준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든 걸 돌려줘야 해. 집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왜? 엄마가 살아있는데. 준호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서영은 준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야,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라고? 그럼 계속 숨기고 살라는 거야? 어머니도 그러길 원하셔. 엄마가? 엄마가 뭔 권리로? 준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지금도 속이라고. 준호야. 그리고 너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부산에서 확인하고도 왜? 어머니가 말리셔서.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야?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죽은 엄마가 돌아와서 우리를 또 망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살아서 우리를 망치네. 서영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준호는 술을 마시며 계속 중얼거렸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서영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완전히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다. 준호야, 병원 가보자. 병원? 내가 미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미친 거야. 죽은 엄마가 살아있다는데 안 미칠 수가 있나? 준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서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걱정됐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서영은 다시 부산에 가서 금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서영은 준호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금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희망나눔센터에서 금자를 만난 서영은 준호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준호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금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까지. 어머니, 이제라도 준호를 만나주세요. 안 돼. 만나면 더 복잡해져. 복잡해져도 상관없어요. 준호가 이렇게 아픈데. 금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회장님과 상의해 볼게. 윤 회장님께 어머니 과거 얘기를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는 말 안 했어. 그날 저녁 금자는 윤 회장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왔고 아들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까지. 경숙이 힘들겠지만 가족을 만나보는 게 어때? 윤 회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하지만 여보, 그러면 우리 관계가. 나는 상관없어. 당신 가족이 아프다는데. 정말로?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윤 회장의 따뜻한 말에 금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윤 회장은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가 나왔다. 사망신고 취소와 상속 무효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보험금은? 반환해야겠죠.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여전히 망설였다. 서영아, 나는 정말 준호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뭐요? 내가 돌아가면 회장님이 힘들어질 거야. 윤 회장님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말로는 그래도 실제로는 다를 거야. 금자는 윤 회장에 대한 미안함과 준호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윤 회장이 나타났다. 경숙이 결정했어? 아직. 내 생각을 말해볼게. 윤 회장은 금자와 서영을 향해 말했다. 경숙이가 가족과 만나는 걸 막을 권리는 내게 없어. 그리고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미가 모른 척할 수도 없지. 하지만 여보, 나는 괜찮아. 진짜로. 윤 회장의 말에 금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런 좋은 분을 두고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게. 누가 돌아가라고 했어? 네. 가끔 만나면 되잖아. 꼭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윤 회장의 제안에 서영도 놀랐다. 그게 가능해요? 왜 안 돼? 요즘은 이혼하고도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지만 법적으로. 사망신고 취소하고 필요하면 이혼신고도 하고. 그래도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윤 회장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제안에 금자는 감동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해보자.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안 되겠어?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준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금자는 서영에게 말했다. 준호를 만나볼게. 하지만 서울로는 못 가고 여기서 만나자고 해.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만약 준호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포기할게. 어머니. 그리고 만약 준호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 거절할 거야. 서영은 금자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어떤 결과든 준호가 직접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 서영은 서울로 전화해서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야,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정말로? 부산으로 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준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어. 갈게. 며칠 후 준호가 부산에 도착했다. 10년 만에 마주하게 될 모자 상봉의 순간이었다. 금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호를 기다렸다. 과연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 부산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10년 만에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다. 금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를 기다렸고 서영이 준호를 데리고 왔다. 어머니. 준호는 금자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세련된 옷차림, 깔끔한 화장,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 준호야. 금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들은 많이 늙어 보였다. 10년간의 세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미안해 준호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왜 그러셨어요? 준호야, 엄마도 살고 싶었어. 금자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다. 시아버지의 폭력, 가족들의 무관심,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마지막 순간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왜 저를 버리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버린 게 아니야.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럼 왜 안 그러셨어요? 너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 금자는 당시의 심정을 설명했다. 준호를 데리고 가면 그의 인생도 망가질 것 같았다고. 어머니 없이 제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세요? 미안해. 10년 동안 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왜 못 지켜드렸을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준호가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준호야, 엄마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자는 윤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어머니는 이제 저보다 그분이 더 소중하신 거죠?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금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살고 싶어. 그럼 저는 어떡해요?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잖아. 잘 산다고요? 어머니 없이? 준호와 금자는 몇 시간 동안 대화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준호야. 아니면 저라도 가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금자는 고민에 빠졌다. 준호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준호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럼 이경숙으로라도 만나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요. 준호의 간청에 금자는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후 윤 회장과 상의한 금자는 결정을 내렸다. 준호야, 가끔 만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나를 이경숙으로 생각해줘. 그리고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지 마. 준호는 아쉬웠지만 받아들였다. 아예 못 보는 것보다는 나았다. 한 달 후 서영은 집에서 제사상을 정리했다. 10년간 모셔왔던 유골함을 치웠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 보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서영아, 10년간 고마웠어. 이제는 죽은 이금자 대신 살아있는 이경숙으로 기억해줘. 나는 이제 진짜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서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가서 이경숙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어머니. 아니, 이경숙 씨. 응, 준호야.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너도 행복하게 살아. 금자는 윤 회장과 함께 여전히 자선 사업을 하며 살았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금자는 미소 지었다.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서영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10년간 지냈던 제사상은 사라졌지만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해운대 해변에서 금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발걸음이었다.